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다음 주면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문영배 재판,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죠. 네.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그다음에 이제 정계선 재판관, 주로 이제 야당 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진보라고 하는 재판관들, 이들이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뭐 헌법재판소장이 부재 중인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의 어떤 이념 편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네. 뭐 어제였나요? TV조선 뭐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과 문영배가 뭐 굉장히 그 사법연수원 시절에 동기죠? 노동법 네. 연구회,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고 그 노동법 연구회라고 하는 서클에서도 함께 뭐 했다. 그리고 몇 년 전에요. 정성호 의원이 어디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네.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뭐 그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자신과 이재명과 그다음에 문영배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영배 재판관 측에서는 그건 뭐 과장된 얘기다.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뭐 친소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2011년 9월이라고 특정이 되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문영배는 그때 이제 경상남도 진주 지방법원장이었는데 지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이 이제 SNS 상에서 이제 문영배 지원장에게 뭐 말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답을 하고 굉장히 뭐 정치적인 견해 뭐 이런 것들 뭐 밝히고 했다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산 그 지역구에 박수영 의원이 또 하나 뭐 찾아내서 폭로한 거는 그 유엔공원이 이제 박수영 의원 지역구에 있나 보죠. 거기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수년 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록을 남긴 것 중에 이들은 왜 이런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유엔군이 여기 파견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 북진 통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 남의 나라 전쟁에 와갖고 이렇게 저기 했느냐 하면서 유엔군 참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문제 제기하는 그런 글을 썼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뭐 김일성이 그 우리가 유엔군 참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죠? 낙동강 전선 그 붕괴되면 그걸로 이제 적화 통일이 되는 건데 뭐 그러길 바랬던 건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좀 편향성 그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문영배 지금 재판소장 대행은 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마 자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성호, 이재명과 다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아마 사법연수원에 뭐 강의를 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하면서 이재명이 이제 본인은 판사 안 한다, 이 변호사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 구성된 서클이 이제 노동법 연구회. 그게 아마 우리 그 계양갑인가요? 거기 저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있다가 출마했던 최원식 의원. 거기가 아마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뭐 정성호, 그 다음에 문영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만들어져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꽤 뭐 아무리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관은 이제 뭐 대통령 임명 몫으로 문재인 임명 몫 생기니까 꽤 이제 그쪽하고 친분이 꽤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연수원 기수 하나의 기수 안에서 좀 이렇게 되게 크게 성공하는 기수가 있고 조금 이렇게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기수가 있는데 이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 기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연수원 18기는 정말 지금 보면 문영배 재판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는 뭐 정성호 의원이나 그 다음에 아마 송기현 의원도 18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그 18기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부협회장으로 있을 때 그 협회장이셨던 분도 연수원 18기세요. 그분도 연수원 18기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18기들이 되게 보면은 아주 뭐 사회 각지로 가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폭넓게 갔는데 18기 안에서도
제가 그 부협회장 있을 때 협회장으로 계셨던 분 같은 분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좀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던 좀 그런 성향의 단체가 네. 바로 요 노동법 연구회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참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민주당이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네. 3명을 임명을 안 시켰을까? 음. 이걸 이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이게 그 3명을 임명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이 3명이 채워졌을 때 몇 대 몇이 되는지를 사실 지난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3명이 비었을 때 네. 그때 국회목 3명 안 합니다. 국회목 3명이 들어오면 네. 어떻게 돼버리냐면 국회목 3명이 민주당 2명이 들어와도요. 진보 5 보수 4밖에 5, 4. 안 돼요. 그렇죠. 5, 4. 그러니까 네. 이제 뭐냐면 진보가 6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을 인용시킬 수가 없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5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을 빨리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5대 4로 이렇게 돼버리면 기각이 날 거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마은혁 후보죠. 지금 아직은 이 마은혁 그 지명자 판사 이 사람을 빼고가 4대 4인데 이 사람이 들어와도 5대 4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5대 4가 돼서 탄핵이 절대 인용이 안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올해죠, 올해 4월 18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2명을 또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2명이 어디서 교체하냐? 진보 5중에 교체해요. 아하. 그러면 올해 4월 18일 이후에는 만약에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진보 3 보수 6이 돼요. 6 있죠. 6대 3. 6대 3.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보수에게 말이 안 되는 법들을 민주당이 만들어도요. 헌법재판소가 보수 재판관들이 뭉치기만 하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올해 4월 18일 이후 나오게 발생한다.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깁니다. 6년이죠. 6년이죠. 네. 그러면 이 보수 우위의 6대 3 구도를 앞으로 설령 민주당 정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6년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끝까지 계엄을 하지 않고 갔었다면 7대 2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6년을 갔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리 대통령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180석을 차지해도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이제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이 무너지지 않을 그 기틀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엄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엄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구도가 4대 4예요. 4대 4. 4대 4인데 여기서 마은혁을 요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한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것에 대한 권한쟁의도 판단을 안 해.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권한쟁의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마은혁을 임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어떤 구도가 되냐? 5대 4가 돼. 5대 4가 된 상황에서 한 명만 이렇게 5명은 무조건 요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4대 4에서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온 겁니다. 4대 4에서. 근데 여기서 5대 4가 되고 한 명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탄핵은 인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그 다음번 조기 대선에서 집권을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주당이 대통령을 가지고 192석 국회를 가진 상태에서 자 4월 18일 이후에 2명이 빈다 했잖아요. 네. 그 2명을 그대로 민주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6대 3 구도가 그대로 5대 4 구도죠. 5대 4 구도가 그대로 가는 거고 마지막 한 명이 한 1, 2년 있다가 또 나가요. 그러면 그게 또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뀌는 순간 민주당 진보 우위가 6대 3이 된 채로 6년을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급한 것부터 좀 얘기를 하면 2월 3일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음. 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한 게 네.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지금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세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은혁을 저기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이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릴 텐데요. 저는 뭐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그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 임명 안 해도 되죠? 임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예, 아마 그래서 임명을 안 조금 하면 예. 탄핵한다고 할 겁니다. 조금 더 네. 얘기할게요. 네.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걸 해가지고 가끔 이제 위헌 어느 부분이 뭐 위헌이다. 또 몇 조 몇 항이 헌법 불합치다 해갖고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거를 이제 위헌인지 헌법 불합치인지 합헌인지 그걸 판단만 하는 기관이지 그걸 수정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로 보냅니까? 국회로 보내요. 네. 그 국회로 돌아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시한이라는 게 없어요. 뭐 딱히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 이런 시한은 없어서 사실상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받아갖고 여의도로 왔는데 그냥 뭐 잠자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상당히 이미 이제 헌법 탄핵 심판이 지금 뭐 한 2주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 지금 마은혁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탄핵 인용 확실한 탄핵 인용 한 표를 그냥 고정적으로 박아 넣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끝나고 임명하겠다 그러면서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헌법재판의 결정을 국민들이 얼마나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결정 자체가 저는 공정하고 어떤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충격 먹은 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저는 이 탄핵 기각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법상식으로는 이거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4대 4였어요. 물론 뭐 전체로 6이 안 넘어서 이제 기각이 났습니다만은 4가 여기에서 저는 인용이 났다는 게 거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아무리 그렇지만 물론 2인 체제의 어떤 이거는 불법성이 있다. 자, 2인 체제로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런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이틀 동안 근무한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직을 없앨 만큼 해야 할 만큼 이게 2인 체제를 안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그런 문제를 딱 타나니까 야, 이분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좀 법상식이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수 진보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게 1기 헌법재판소 87년 1기 헌법재판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렸던 그때만 해도 진보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네, 소수였기 때문에 1기 때 변정수 재판관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김희수 재판관 지금 탄핵소추위원회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혼자 반대 의견 내고 소수 의견 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행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익의 어떤 보면 국론 분열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네. 이에 있어서는 일치 단결하면서 가주는 일종의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게 헌재가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줬던 최소한이었습니다. 가장 그렇죠.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죠. 맞아요. 그때만 해도 보수 우위였습니다. 보수 우위여서 당시 대통령 그 청와대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기각된다고들 기자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왜냐면 믿었어요. 완전 보수 우위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은 8대 0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진짜 8대 0으로 가버렸습니다. 소수 의견 반대 의견 아무도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헌재는 너무나 이념적으로 뚜렷하게 갈라진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의 이 4대 4 결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헌재 결정에 굉장히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고 네. 굉장히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은혁 이 후보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권한쟁의 결정을 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다수결적으로 결정을 내버리고 그걸 민주당이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압박하면서 임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이제 헌재를 믿겠습니까? 이 헌재는 그냥 정치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헌법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조직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이번만큼은 진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과 먼저 권한대행부터 하면 먼저 해야 그렇죠. 돼.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만큼은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권한쟁의 판단을 하더라도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헌재라는 기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둘 것이냐라는 문제도 앞으로 좀 이제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냐? 왜 헌법재판소 고작 9명의 재판관이 그것도 굉장히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결성되는 정치적으로 그 진보냐 보수냐가 이렇게 되는 이 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정치색을 뚜렷이 갖고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게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 결정 자체가 이제 앞으로 미칠 영향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게 탈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 인정 못하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헌법재판소가 뭔가 좀 시간에 쫓겨서 마치 이제 4월 18일을 D-Day로 잡아놓고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걸로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요 마은혁 그 임명을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 강행을 해갖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하게 돼서 네. 만약에 마은혁이 포함된 구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그 승복이 될까요? 글쎄요. 네. 예, 물론 이제 그때 몇 대 몇이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 몇 대 몇 거기서 뭐 굉장히 그 마은혁 한 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이렇게 되면요. 거의 그러면 뭐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정도 되면 뭐 저 국민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 인민노련인가요? 거기 뭐 출신이고 또 이분이 또 노회찬 저 적재 후원자였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당시 판결도 보면 특히 이제 노동계나 이런 데 굉장히 우호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법원 내에서도 마은혁은 완전히 법원 내에서 진짜 아주 오리지널 좌파다라고 네, 할 정도로 벌써 좌파예요. 그렇게 네.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깼습니다. 원래는 3명 중에서 1명, 그다음에 1명은 합의 이걸 깨버리고 결국 본인들이 2명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받는 인사를 굳이 임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아마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